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 에듀윌 제6회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결격사유는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1번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죠. 그 다음에 징역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이라서 결격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집행유예기간이 결격사유인데 유예기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죠. 자, 그러면 5번이네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는 것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다 암기할 수 없고요. 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맞고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했으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인장등록,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의 경우죠. 물론.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23번. 어른 2020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 소재 갑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 10개월, 보증금 3억, 월차임 200만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5억이네요. 환산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년 8월 10일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았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유효기간 어른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요. 맞습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을이 임차인입니다. 2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체 차임이 600만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액 증후는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미력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3억 7천 초과하면 5억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5%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미력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6억 9천 이하이기 때문에 5%밖에 못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을 보면
을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한 경우 을의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갑은 주인은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2기가 아니라 3기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이기 때문에 X입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보면은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인장 등록, 변경 등록은.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리어는 소공, 개공,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일 필요 없습니다. 실명도장이면 되고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리얼,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경우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휴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휴업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이 법령에 따른 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폐업도 해보고 휴업도 해봤는데요. 등록관청에 가서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번호표 뽑고. 그래서 이제는 세무서나 등록관청 둘 중에 한 군데 가가지고 두 가지 신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신고서는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하면 등록관청이 세무서로 송부해 줍니다.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중개사무소 폐업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2번 임신, 출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분사무소와 관련된 건 원칙적으로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4번에 휴업신고를 한 후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왜? 이미 휴업할 때 반납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첨부할 수 없죠.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는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5번 개업공개사가 2개월 휴업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위반 아니다. 그렇죠.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병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소유 X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갑과 개업공개사 을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틀린 것은 했네요. 1번 갑과 을은 을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되고 을의 금액을 기재해야 된다. 그 계약서에는 을의 금액을 기재해야 된다. 예, 을의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서식에 맞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번 을이
X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할지 아니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죠. 매매잖아요. 매매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공개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을과 갑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2년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3년간 보존해야 되죠. 그리고 을은 병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7번입니다. 자, 옳은 것인데요. 경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1번 3억 원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은 2천만 원, 최저 매각 가격 10%만 내면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 2천만 원 뺀 금액을 넘는 거 2억 8천 넘는 때만 할 수 있죠. 2번이 맞네요.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2천만 원을 공탁해야 된다 했는데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3천만 원을 공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촉탁한 때, 등기 신청한 때 X입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5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재매각 절차에서 매수 신청은 할 수 있다 했는데 매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 잔금을 안 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이 재매각인데 또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할 수 있는 거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1번 할 수 없습니다.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기일변경신청과 같은 소송 대리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나와 있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조 1항 금지행위 33조 1항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할 때 시공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되죠. 자,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되는데 기억은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행위 아니다. 자, 금지행위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요거는 하면 안 되죠.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시공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4번이 금지행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의 지정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그 국토부 장관이 정한 요건이 우리 암기 프린트는 7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요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는 자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도 확보해야 되죠.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예,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으면 안됩니다. 5번이 답이네요.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보면 부운정 1회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요건 되면 해야 된다.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